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당 업종과 관련된 건축법의 규정을 잘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그 건축법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자 지정 신청했을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 법령과 다른 법령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용도를 29개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사업에 대한 업종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업종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업에서 말하는 그 업종을 관할하는 관련 법과 건축법 간에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신고하는 부분과 또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제과점을 낼 때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도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 용도에 대한 업종, 또 이게 건축물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종 사업 신고를 하러 갔다가 사업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제처 법령 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은 이 법령 해석이라든가 지리회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법 외에 다른 법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담배 소매인 지정과 건축법 법령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건축법의 법령 해석에서 충돌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리회신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어도 위반 건축물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담배 소매업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리회신의 주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지리 해석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획재정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원인이 이제 일반인이 되겠죠. 사업자가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해달라고 관악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관악구청에서 이것을 거부한 거죠. 이 부분이 민원인과 다툼이 있어서 관악구에서 결국은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여부가 되겠고요. 법제처 법령 해석의 안건번호 20-0913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회신 일자는 2020년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담배사업법과 건축법, 그리고 이 담배사업법, 건축법을 관할하는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구청장이라든가 지자체 시장이라든가 군수, 이 부분이 허가권자인데요. 허가권자가 해석을 내렸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위반에 대한 처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위반 사항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위반 처분이 없는 거죠. 위반 처분이 없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질의의 요지고요. 관악구에서는 위반 처분이 없더라도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사업법 16조를 보시면은 소매인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을 보시면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한테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장은 법령에 맞으면 지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담배사업법과 기획재정부령과 건축법, 이게 다 세 가지 법령이 적합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조금 더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7조의 3을 보시면은 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서 구체적인 기획재정부령으로 말하는 지정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그러니까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5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업소 간의 거리죠. 이거는 건축법에도 나오지 않는 기획재정부용으로 말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건축법에 관련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법이 있고 건축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물론 건축사가 이 기획재정부령이라든가 담배사업법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까지 다 공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련된 법과 또 다른 법령, 건축법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리외신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관청이 개입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소매인 지정 기준을 판단할 때에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반드시 건축법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법에 적합한 점포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갖추지 못한 경우는 꼭 건축법령의 위반 건축물의 처분을 받아야만 적법하지 못한 점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결론은 뭡니까? 건축물이 있을 때 위반 처분에 관련된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를 적법하지 않느냐, 적법하냐 이 부분이 되겠죠. 위반 처분이 없다면 아직도 공식적인 위반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적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 제재 처분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건축물의 상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는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소매인 지정 신청이 된 대상 점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소매인의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담배 사업에 관련된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그 기획재정부령에 50m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적법한지 안 한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조사를 했더니 위반 처분이 없지만 위반한 건축물이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해당 위반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처분이 없더라도 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회답은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거부로 나왔습니다. 거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매입을 한다. 건축물을 매입을 할 때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서 위반 사항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이 깨끗했다. 깨끗하면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봤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을 불법으로 이렇게 확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잠재적인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언젠가는 위반 건축물로 걸리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한 경우를 보면은 수년, 10년이 지난 건축물인데 10년 후에 위반 건축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재적인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새로운 매입자가 알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지, 구 건축물 주인이 이거를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과태료와 관련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이 아닌 현장에서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시고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야만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담배 사업자 역시 건축물 대장상에 깨끗했지만 현장에서는 위반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담배 사업에 대한 소매인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래서 굉장히 사업의 난관에 봉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사업에 대한 유형과 업종과 그 업종에 관련된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준이 건축법과 어떻게 잘 맞춰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소방법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지하에 내려간다든지 일정 면적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소방법에 관련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또 다른 법령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상탈출구라든가 비상구라든가.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그러한 조건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게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면 사실 계약의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 계약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당 업종과 관련된 건축법의 규정을 잘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그 건축법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사업자 지정 신청했을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신청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제처 법령 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과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잘 크로스 체크 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